자, 19번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죠.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그래프 기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조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치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녀석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19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환 구조로 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 변환이 일단 출제자가 첫 번째 각 변환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 안에 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치환 구조일 때는 각을 먼저 통일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꾸려고 뭐 1차 항의 기준을 맞춰서 진행한다. 그래서 일단 얘는 각 변환을 진행하면 안에 각이 통일이 되겠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축 기준이야? y축 기준.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로 바뀔 거고요. 자, 얘는 뭐 부호를 딱히 정해줄 필요가 없겠죠. 제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이 녀석 무슨 축 기준입니까? y축 기준. 사인 x.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통일을 시켰고, 각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창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통일을 시킨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정돈을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이 될 거고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일단은 sin x 나는 치환 안 하고 그대로 가는데 이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뭐 sin x 성분 sin x축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1일 때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4분의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4분의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각에 대한 통일을 진행을 하고 1창의 포커스를 맞춰서 삼각함수를 맞춰준 다음에 치환해서 들어간다. 치환 구조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0번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의 문제인데 20번 같은 경우 선생님은 그래프 기반으로 봤거든요.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자, 절대값 안을 보는 거야. 여기 봐봐.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라. 아니, 얘 그래프 그리지 말고 풀어. 어차피 x가 실수 전체범위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난 이따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조사할 거거든.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얘는 지금 현재 최대값이 누구야? 1인데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4. 얘를 절대값 접어서 올렸어요. 그치? 그럼 이 절대값 자체의 최대값은 지금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소값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역추적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빼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최대값을 빼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최소값은 2-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빼지는 녀석이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곱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기반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그래프 기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구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문제다. 그리고 x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각치환 통해서 들어가면 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쌤이 각치환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잖아. 아까 학준이 각치환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야. 각치환은 이제 정역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x에 대한 특정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을 요구를 했을 때 각치환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구조일 때, 그러니까 각치환을 막 써버리게 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구조를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좀 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삼각 방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쌤이 얘기했지만 삼각 방정식 구조는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뭐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서요, 첫 번째 어디까지 도달을 해줘야 돼? sin x는 알파, 혹은 코사인 x는 알파, 혹은 탄젠트 x는 알파, 요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x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x에 대한 해를 구할 때 뭘로 해석해라? 그래프로 해석이 들어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보통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총합을 요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서 보통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 또는 총합을 요구할 텐데, 이 녀석은 대칭성, 쌤이 얘기했지만 뭐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 점대칭, 그 다음에 최대 최소로 가는 지점에서 선대칭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x축과의 교점과 점근선과 x축의 교점에 대해서 모두 점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찾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삼각 방정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해를 구한다. 이 과정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각변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를 구해 주셔야 되겠네. 2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일단 식에 대한 해석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변환을 모두 진행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좌변부터 좀 가볼게요. 이게 무슨 축 기준입니까? Y축 기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앞에 거부터 바꿔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녀석 사인 세타가 될 거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플러스 1,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녀석은 우변 정리합시다. x축 기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x축 기준 코사인 세타고 2사분면 코사인 마이너스가 되네.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일단 요 녀석에 대한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자,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누가 돼? 2 사인 코사인, 요약해서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2 사인,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코사인, 요 녀석이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1과 같다. 자, 그래서 2 사인 코사인과 1이 사라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값이 지금 현재 1이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넘기시면,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요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봐, 문제. 일단은 지금 내가 삼각함수, 요거는 오히려 삼각 방정식인 줄 알았더니 삼각함수의 관계식으로 좀 빠지고 있네요. 자, 일단 요 녀석과, 자, 요 녀석이 지금 하나가 등장이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사인, 코사인에 대한 곱을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요 합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요 합을 가지고 곱을 찾을 때 여기에 같이 딸려 들어온 게 삼각함수 관계식이 있죠. 히든 공식이라고 얘기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요 녀석 제곱을 해서 좀 찾을 건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입니다. 이 녀석이 4분의 1인데요. 자, 얘가 지금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이 녀석은. 그래서 계산하시면 누가 됩니까? 2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아주 알겠겠네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방정식보다는 오히려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의 관계식으로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22번.
22번은 방정식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자, 일단은 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0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이 녀석의 주기를 보면 주기가 2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2, 4지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최대 최소가 지금 현재 뭐 4랑 마이너스 4로 잡히게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 그래프를 막 이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fx를 그대로 살린 상황에서 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fx 플러스 2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는 지점을 찾게 될 거고 이 넘겨서 fx와 두 직선 사이의 관계로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정 가운데로 찍히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3분의 2x 마이너스 2로 하겠습니다. 얘를 3 집어넣으면, 자, 첫 번째 플러스일 때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3,0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 직선이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일 때로 한번 볼게요.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진행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삼각함수 자체가 최대값이 4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그 4하고 나는 이제 4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그 지점에서 직선이 벗어나면 더 이상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요 지금 두 직선 아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지금 분모가 3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 나는 3에다 동그라미 쳤던 거지. 그래서 x좌표가 3인 요 라인에 대해서 어떠한 y값을 취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봤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요구하는데 교점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의 직선과 fx 함수의 교점이 3개, 빨간색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이 2개. 그래서 더해주면 총 실근이 몇 개가 돼? 5개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함수 자체를 그려도 되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좌변과 3분의 2x를 그려서 찾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절대값을 풀어 헤쳐서 해석이 들어온다. 이런 방법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얘는 좀 더 쉬운 문제인데요. 23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23번은. 자, 얘도 선생님은 어떻게 풀겠어? 여기 봐봐.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처음 풀 때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를 너네가 평행 이동시켜서 접어서 올려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좀 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절대값이 k가 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코사인 x 플러스 5분의 1이 결국 누가 되는 지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되는 지점 아닐까? 그치? 뭐 이렇게 놓고 푸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코사인 삼각함수를 단독으로 좀 가고 싶어. 왜? 그래프 좀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분의 1로 해석이 들어오면 조금 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요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 즉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나는 솔직히 어디까지 잘 체크하냐면 0은 포함이 되고 2파이는 포함이 안 돼요. 이걸 체크하고 좀 가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K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는 K 마이너스, 잘 봐봐. 하나는 K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는 교점이 2개가 돼야 되고, 하나는 교점이 하나가 된다는 소리고. 왜냐면 얘는 교점 자체가 맥시멈 2개를 가지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얘가 누구일 때? 얘가 더 작잖아.
지금 K값은 당연히 절대값이 되니까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얘가 지금 음수거든. 그럼 이 녀석이 일단 누굴 때?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K값이 5분의 4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 K값이 5분의 4일 때 얘가 5분의 3. 네, 두 개를 만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K값이 5분의 4가 만족이 되죠. 근데 선생님 K-5분의 1이 양수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그러면 1일 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확인을 꼭 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녀석이 1일 때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K값은 5분의 6이 잡힐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기 때문에 교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밖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웃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에 해당하는 값은 5분의 4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계산하면 16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점검. 그래서 절대값이 아마 붙어서 날 거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삼각함수의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그 변형의 한 단계 난이도를 더 높이려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내라고 하면 선생님조차도 절대값을 씌워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24번이요. 24번부터 이제 방정식 문제가 들어오는데 24번 한번 맡겨볼게요.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x가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삼각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밑줄 쳐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밑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실근은 누구에 대한 실근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x에 대한 실근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건 삼각 방정식이야. 그리고 일단 치환형의 냄새가 오지게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정리를 좀 해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1차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정리정돈을 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3은 사라질 거고 이 녀석은 k.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할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사인 x를 여기선 좀 치환을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t로 치환을 해서 갈 거고요. 이 t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으로서 잡히게 된다. 자, 그래서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이 녀석은 k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t라는 근이 내가 여기서 t라는 근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x에 대한 근조사가 들어가거든. 이해됩니까? x에 대한 근조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t라는 근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2차 함수하고 상수함수의 관계로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왜냐면 얘 넘겨가지고 선생님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2실근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 t라는 녀석의 근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 부분을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네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 여기서 x에 대한 근을 t에 대한 근의 형태로서 해 전환이 좀 필요해. 너 나한테 뻐큐를 날리고 있는 거요. 매기는 거야? 자, 뻐큐를 제대로 날리고 있던데? 자, 노렸지? 자, 그 많은 손가락 중에 하필 그 손가락이야.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너네가 그릴 거고요. 지금 아까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t가 누구냐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t가 될 거야. t가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야, 봐봐. 그럼 t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겠지. 서로 다른 4실근을.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려면 요렇게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요.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4실근이라는 걸 t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1과 t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지면 되겠네요. 해를 전환시키는 거야. 그 조건 자체를 전환시켜서 해석하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요. 선생님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네 위치를 판단해야 되겠죠. 뭡니까? 김학준 씨. 그네 위치를 판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기준 지점 마이너스 1과 1 지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5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공통 범위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녀석이 첫 번째로 잡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축은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축이 지금 3분의 1이잖아. 이미 축은 정해졌는데 뭐 굳이 따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고로 얘네 두 개를 통해서 K 값은 3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답 몇 번이야? 4번. 나 이 문제 아주 나이스. 왜냐면 선생님이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총합을 요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고요. 이렇게 한판축으로 넘어가는 그의 위치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같은 구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부등식 문제네요. 자, 부등식입니다. 자, 삼각 부등식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삼각 부등식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야? 주어진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뭐 대표적인 부등식으로 선생님 하나로 표현하자면 뭐 sin x가 알파보다 작다, 코사인 x가 알파보다 작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최종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부등식까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주어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그래프로 최종적인 x에 대한 해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해 범위를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특수각에 해당되는 성분들, 요 알파 자리에 이제 특수각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라면 100% 이거 5만 프로입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부등식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뭐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알파하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방정식 쪽에 있지. 부등식은 보통 이 알파 자리에 특수각 형태의 값들이 거의 대부분 깔리게 되더라. 이 구조. 방정식이랑 비슷한 흐름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각 방부등식은 어려울 거 없어요. 삼각 방부등식은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카드다. 왜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좀 약간 난이도를 높게 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삼각 방부등식은 크게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삼각 방부등식은 학교 시험지에 나왔을 때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25번 한번 맡겨볼까요? 25번 풀어보자. 아이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쉽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졌고 삼각 부등식이죠. 일단은 치환 구조를 유도합니다. 일단은 코사인에 대해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당연히 t에 대한 범위는 치역 범위랑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범위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치환을 해서 들어갑시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k 플러스 10.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왔다. 왜? 문제에서 주어진 밑줄 쳐라. 항상 성립하도록.
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누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다 항상 성립하겠냐?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t-3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제발 부탁이야. 최소한이가 꼭지점 좌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요 구간 지정이 들어옵니다. 꼭지점에 대한 x좌표가 지금 t좌표가 3인데 아까 t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t가 누구일 때요? 1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은 누가 됩니까? 2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기에다 뭘 넣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으면 애들이 내가 뭐 잘못 봤나? 라는 걸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잖아. 난 마이너스 2분의 1 무조건 넣어. 애들이 실수로 틀려버리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근의 위치 판별입니다. 26번 위에다 써라.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이제 근의 위치 판별인데 한판축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번이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밑줄 쳐라. 두 근 사이에 1이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x에 대한 지금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럼 이 녀석 두 근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1이 존재하도록. 그럼 얘는 한만 따지면 돼요. 한만 따지시면 되고요. 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보호가 음수. 판별식을 왜 할 필요가 없어? 함수값이 음수가 존재한다는 건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축이요? 축에 대한 위치 굳이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한만 따지면 되는데 기준 지점 1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다. 그래서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2세타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코사인 2세타가 누구보다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잡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코사인 2세타를 내가 그리려고 하는데 자, 밑에 세타 범위를 내가 슬쩍 봤어요. 세타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얘 주기 몇이야? 얘가 지금 한 사이클이 파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일 때 이 지점까지 얘가 내려오겠죠. 요렇게.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잡아주면 통과를 해서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루트 2가 되는 지점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코사인 2세타, 자, 코사인 자체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게 4분의 파이거든. 2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니까 얘가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대칭으로 잡힐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쫓아오시오, 안 쫓아오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보다 큰 지점이니까 얘네 사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값이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냐, 안 되니? 김학준 씨. 이해됩니까? 이해돼? 라스트입니다. 27번이요. 27번 문제 풀어봅시다. 27번입니다. 자, 27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허근을 갖도록 밑줄 쳐라.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절반의 제곱 내가 요약해서 쓸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사인 제곱 날아갈 거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된다. 뭐 특수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줬네요. 그래서 지금 세타에 대한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세타에 대한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이 녀석은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파이에서 뺀 거니까 6분의 11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파이, 베타가 6분의 11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시면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녀석을 각변환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해석을 했고요. 자, x축 기준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4,4분면 플러스 답 2분의 1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끝. 자, 그래서 삼각함수, 삼각함수 쪽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프, 기본 우리가 앞쪽에서 삼각함수 좀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내 느낌엔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그냥 기본 삼각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좀 넓게 스펙트럼이 잡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는 좀 여유롭게 봐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래프 쪽이 가장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상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원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범위 나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대비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